자, 계속해서 제19회 대한민국 독서토론 논술대회 학교대항전 단체전 결선대회 중학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론은 반대 측에 있는 군포 부곡 중앙중학교와 찬성 측에 해당하는 서울 충암중학교 결승전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인천 정석항공과학고등학교 교사 안장호입니다. 저와 같이 심사를 해주실 분은 네, 감사합니다. 우리 법인 전국 독서생물교 소속의 현장 선생님 그리고 독서 전문위원 20명이 공동 심사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교육부와 문화부, 환경부, 그리고 서울특별시 교육청 등이 후원하고 사단법인 전국 독서생물교육 모임이 주최한 제19회 대한민국 독서대회 중학교 학교대항전 단체전 군포 부곡 중앙중학교와 서울 충암중학교 결승전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대상 도서는 잘 아시다시피 왜 기후변화가 문제일까? 그리고 10대와 통하는 환경과 생태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토론 주제는 과학기술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입니다. 그럼 먼저 토론에 앞서서 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찬성팀부터 각자 한 명씩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에코프렌즈라는 팀명으로 활동 그리고 토론회를 진행 중인 1학년, 2학년으로 구성되어 있는 토론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소개해 주십시오. 찬성 측 이발제자도 계속 소개해 주십시오. 개인 소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찬성 측 이발제를 맡고 있는 이시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찬성 측 산발제를 맡고 있는 이다연입니다. 네. 다음에는 반대측에서도 한 명씩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대측 제1발제자부터 자기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반대팀을 맡게 된 김지아입니다. 네. 2발제자. 안녕하세요. 저는 토론 3시 팀의 제2발제를 맡은 박세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곡중앙중학교 3시 팀 최종 발언을 맡은 오준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찬성팀과 반대팀 소개 잘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토론의 정신을 잘 지켜서 공정하고 교육적인 토론, 그리고 행복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제1발제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되었습니다. 네, 토론 시간은 3분입니다. 시작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의 찬성팀 첫 번째 입안을 맡은 고원석입니다. 먼저 주장에 앞서 용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란 온실가스 증가로 인해 지구의 기온 상승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말하며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과학기술로 어느 정도 환경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정의하겠습니다. 우리 팀은 과학기술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에 적극 찬성하는 바이며 그 이유는 첫째, 과학기술로 탄소 배출이 없는 깨끗한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10대와 통하는 환경과 생태 이야기 225쪽에 의하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태양광, 풍력 등의 친환경 좋은 에너지의 발전 기술이 날로 향상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는 석탄, 석유와 달리 고갈 가능성이 없는 무한한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미래의 중학교 1학년 사회교과서 119쪽에서 121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성출판사 고등학교 통합과학에서는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등은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며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전기구라고 하였습니다. 둘째, 과학기술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을 향상시켜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줄여줍니다. 한국전력정책설명회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40%로 확대한다고 하였고
이것은 우리의 신재생 에너지 기술력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는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2018년 기준 태양광 모듈 및 풍력 터빈 설치 단가는 10년 대비 각각 73.8%, 27.8%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신재생 에너지를 만드는 데의 기술력이 증폭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더 가디언 2020년 3월 26호에 따르면 영국의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도 대비 3.6% 감축, 2010년 대비 약 28%를 감축하며 7년 연속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성공하였음을 밝혔습니다. 셋째, 에너지 하베스팅의 기술로 에너지를 수확해낼 수 있습니다. 에너지 하베스팅은 태양광, 풍력 발전 등 자연 현상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알게 모르게 낭비되는 에너지를 수확하는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국내에서는 도로용 합전 발전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고 이 외에도 체온으로 스마트폰 충전하기, 버려지는 자기장 모아쓰기 등 에너지 수확을 위한 과학기술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학기술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을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수확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을 줍니다. 이상입니다. 네, 2분 51초 발언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대측의 교차 질의 및 반론, 그리고 찬성 측의 재반론이 있겠습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자, 누가 먼저 시작하시겠습니까? 예, 오준서 토론자님 시작하십시오. 발제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주장에 대해서 질문 드리자면 신재생 에너지를 말씀하셨는데 먼저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는 다릅니다. 신에너지는 화석연료를 2차 가공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탄소 배출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전에도 용어 정리해서 말씀드렸듯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과학기술로 어느 정도 환경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신재생에너지와 재생에너지는 충분히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는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팀께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신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수소와 연료전지와 같은 2차 가공 에너지이므로 그것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화석 연료가 나올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이 그럼 없다는 것입니까? 네, 그것이 아니라 해결 방안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따로 봤을 때 이미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재생에너지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보충되는 자연적인 작용으로부터 얻어진 에너지, 즉 수력 에너지와 태양광 에너지 이러한 재생에너지이므로 오히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신에너지 또한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온수 토론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아까 전에 용어 정의를 하실 때 최소한으로 줄이고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다는 뜻 아닙니까? 아니요. 저희는 아까 전에도 발제에서 말씀드렸듯이 더 가디언 2020년 3월 26호에서 이미 온실가스를 줄인 예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도 2015년에 온실가스를 3% 감축, 2017년에 4% 감축, 2020년에는 6% 정도 감축할 예정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네. 근본적인 가치와 생활 방식의 전환이 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가요? 우리는 지나치게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낭비를 예로 들자면 지구에 2.7개가 있어야 할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재생에너지는 지형적, 기후적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구가 2.7개가 필요하다는 자료는 어디서 찾으셨죠? 본책 환경과 생태 이야기에서 나왔습니다. 생태 이야기에서 2050년까지 2.7개고 지금까지 1.5개라고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아까 전에 가능성이 다시 한 번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본적인 가치와 생활 방식의 전환이 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냐. 왜냐하면 우린 지금 지나치게 에너지 낭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군다나 재생에너지는 지형적, 기후적 한계가 있지 않냐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시민의식과 과학기술을 택일을 하자는 것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둘 다 융합하고 같이 협력하다 보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에 저희는 의미를 두고 싶고 시민의식도 어느 정도 수용하고 그리고 시민의식도 어느 정도 수용하는 바입니다.
질문. 네, 계속해서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상대팀께서 말씀하신 태양 에너지에는 폭발 가능성도 있고 그로 인한 폐모듈이 재사용이 어려워 폐기물이 될 수 있다는 자료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폭발 가능성이 있다고요? 일단은 아까 전에 폭발 가능성은 지금 말씀하신 ESS 기술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태양광에서 폭발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장 과정에서 폭발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태양광은 아까 전에 박세현 토론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또 답변을 드리자면 시민 의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가정에 대해서 9.8% 정도의 온실가스밖에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미미한 수준으로 정도밖에 온실가스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발제하고 찬성 측에서 반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측 제1발제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토론 시간은 3분입니다. 시작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의 반대팀 제1발제자를 맡은 김주아입니다. 인류가 과학기술로 눈부신 발전을 일으켰고 먹고 싶은 욕구와 사고 싶은 욕구, 오래 살고 싶은 욕구를 충족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상기후 현상을 보며 우리는 과학기술이 인간에게 유익한 기술인지 자연을 전복하고 파괴하는 기술인지 이젠 물음표를 던져야 할 때이지 않을까요? 교과서 기술과정 1 동아출판 78쪽에 나오듯이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원인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온실가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과학기술을 만든 것도 온실가스를 배출한 것도 다름 아닌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주장에 앞서 용어 정리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란 인간활동에 의한 온실가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회, 경제, 정치 등 여러 문제를 말합니다. 해결이란 문제 답을 찾거나 어려움을 없어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기후변화의 본질은 인간의 욕심입니다. 환경과 생태 이야기 1장에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란 말이 나옵니다. 현대 문명이 이 세 단어로 압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가 발달했고 공장에서 물건을 대량으로 만들기 위해 화석 연료를 태우면서 기계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빠르고 더 쉽게 이동하기 위해 교통통신수단을 발달시켰고 에너지 생산을 위해 자원을 마구 활용하고 생태계를 파괴했습니다. 필요한 것 이상으로 생산하여 남보다 더 많이 먹고 많이 사고 많이 갖고 싶어하는 이기심은 물질적 풍요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환경을 파괴하게 만들었으며 결국 기후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자연을 지배하고 마구 이용하는 인간의 이기심은 과학기술을 경제적으로 만들어냈고 기후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 과학기술은 불확실합니다. 환경과 생태 이야기 64쪽에는 침묵의 범위라는 책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개발 당시 주목받았던 살충제가 나중에는 2천만 마리나 되는 꿀벌을 죽게 하고 식물 조직에 스며든 독성은 그대로 인간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과학 3학년 교과서 기권과 날씨 단원에 온실효과와 지구온난화 현상이 복사평형 관점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구는 자기 조절 능력이 있고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 생물이 적합하게 살 수 있도록 아주 복잡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대상도서 외 파란 하늘 빨간 지구 234쪽에도 지구는 작은 차이의 영향을 받는 복잡계라고 나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처럼 인공나무, 인공구름, 우주거울 등 과학기술을 어설프게 사용해서 생기는 결과를 인간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분 49초 발언하였습니다. 다음은 찬성 측 교차 질의 및 반론, 그리고 반대 측에서 재반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이다현 토론자님 시작하십시오. 네, 일단 발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과학기술이 기후변화의 문제의 요인이더라도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과학기술 같이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IPCC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인간 활동에 의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는 근본적인 원인이 인간 활동을 해결하고 그 후에 과학기술도 병행을 해야지 해결이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과학기술이 먼저 병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의 활동을 점차 이제 바꾸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인간이 바뀌지 않는다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행동이 바뀌려면 인간의 의식이 바뀌는 게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이 바꿀 수 있는 거는 약 10%,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온실가스는 약 9.8%라고 나와 있습니다. 환경부 자료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시민들이 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양이 더 적은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닌가요? 도시에서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도시에 사는 사람도 인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에서 발생되는 이 온실가스가 몇 퍼센트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저 다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온실가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산업과 그리고 발전, 즉 에너지로 인해서 사용되는 그 온실가스가 65%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반을 뛰어넘는 수치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다시 한 번만 질문. 네네네. 에너지로 인해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와 기업과 정부에서 사용하는 온실가스를 합쳐보면 65%를 넘는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오히려 시민의식을 개선하는 것보다 과학기술을 개발을 함으로써 이 65%를 줄이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러한 정부 또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을 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거는 제 이발제자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네, 이시안 토론자님 질문하세요. 네. 토론자님께서 화학 화석 연료를 태우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된다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한계점이 있어서 현재는 그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기술과 그리고 그런 이산화탄소를 다시 자원화하는 그런 기술들이 지금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고 아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그러한 기술에도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팀은 그러한 과학기술의 불확실성을 믿고 따라가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술에 왜 단점이 있다고 단정 지으시나요?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에는 저장이 어렵다든가 폭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진이 일어날 위험이 있다든가 라는 그런 문제가 있고 포집하고 저장하는 그러한 기술에는 이제 운반을 하는데 포집을 하고 저장을 하기 위해 운반을 하는 곳에서 이제 많은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단 토론자님. 예. 고원석 토론자님, 추가 질문 있습니까? 하십시오. 네네. 대답을 하실 때 아까 전에 ESS 기술에 대해서 폭발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과학기술이 개발되면서 이 또한 개발 도중에 이 또한 해결하는 방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미래에 관한 이야기고 이러한 미래에 관한 거는 낙관적 믿음을 늘릴 뿐 더 이상의 해결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다현 토론자님. 일단 과학기술 자체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한다는 사실은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의 현상의 요인도 다른 기후변화의 현상과 요인과 이제 다르지 않기 때문에 과학기술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다시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두 번째 질문을 다시 해드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 현상의 요인도 다른 기후변화 현상 요인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과학기술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만요. 저희 팀 아쉽지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째 마당이 끝났습니다. 전략협의 시간 2분 드릴 테니 2분 후에 뵙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김저 토론자님 들어오시고요. 네. 계속해서 둘째 마당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측 제2발제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예, 토론 시간은 어떻게 하죠? 3분입니다. 시작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찬성팀 두 번째 예반을 맡은 이시안입니다. 저는 과학기술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가능하고 생태 친환경적 생활을 도와준다는 두 가지 근거를 들어 우리의 주장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과학기술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절하여 감축할 수 있습니다. 2017년 국제에너지기구 기술전망 보고서는 이산화탄소로 포집하고 저장하는 기술이 개발되어 연간 공장에서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80에서 90% 정도 감축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탄소 자원화란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화학제품의 원료, 광물 탄산화, 바이오 연료 등으로 전환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도 탄소 자원화 기술로 30년 동안 연간 400만 톤 규모의 온실가스를 저장할 수 있고 630만 톤 규모의 탄소 재활용을 통해 실질적으로 탄소 감축을 실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공광합성 장치 개발로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비상과학교과서 124쪽에서 식물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산소를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식물의 광합성 효과를 내는 인공광합성 장치로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를 없애면서 유용한 산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과학기술의 발전은 보다 효과적으로 환경 친화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대상도서 10대와 통하는 환경과 생태 이야기에 나와 있듯이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친환경적 삶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며 과학기술은 이러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중학교 1학년 미래인 사회교과서 122쪽의 에너지 자리 마을은 과학기술을 이뤄낸 환경 친화적이며 지속 가능한 자원 개발의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전시 대덕구 태양광 마을도 에너지 자립의 한 예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환경부 기후변화 대응 계획에 의하면 자원 재활용 기술을 활용하여 숲 가꾸기 사업을 펼쳐 온실가스를 줄인다고 하였으며 바다숲 조성을 통하여 연안 생태계를 복원하고 탄소 흡수원 확충, 국내 블루카본 정보 시스템으로 해안 생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 병충해, 질병 등에 대비하는 ICT 기술이 집약된 스마트한 농장과 축사를 보급 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농축 산업을 육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저탄소 농업 기술로 가축 분뇨를 에너지화할 수 있습니다. 참고도서 지구온난화와 탄소 배출권 78쪽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저탄소 농업 기술을 생산할 경우 친환경 인증 마크를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학기술은 이산화탄소를 재활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 개발 및 농축 산업 육성 등 환경 친화적인 개발에 도움을 줍니다. 이상입니다. 네, 2분 49초 발언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대측의 교차 질의 및 반론, 재반론이 있겠습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누가 먼저 시작하시겠습니까? 예, 오준수 토론자님 시작하십시오. 발제 잘 들었습니다. CSS 기술의 질문 드리자면 국제에너지기구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감축에 효과적이긴 하지만 2050년에서야 총 14%밖에 감축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한계점들이 있어서 현재는 탄소 자원화 기술을 개발하는 데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도 경제성이 떨어져서 도입이 힘든 상태인데 이걸 극복할 수 있나요? 포집한 후 반드시 매립의 과정이 필요한데 부지 선정조차 지금 불확실한데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나실 건가요? 계속 CCS 기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한계점들이 있다 보니까 현재는 탄소 자원화 기술이 연구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구 개발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추측일 뿐이지 않습니까? 네, 탄소 자원화 기술의 대표적인 예로는 광물 탄산화 기술이 있는데요.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거의 실용화 직전인 실증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탄소 자원화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몇 톤 규모의 탄소를 다 자원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큰 규모, 톤이라는 규모의 엄청난 규모를 에너지로 만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대단한 것인데 이게 이렇게 대단한 기술인데 왜 아직도 실현되지 않은 거죠? 아직 실용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조금 이제 아직 지금보다 더 많은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고 또한 이 탄소 자원화 기술은 아직 많이 개발되지 않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네, 훨씬 더 많은 개발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상대팀께서는 이 CCS 기술과 탄소 자원화를 하는 기술을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라고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두 주장 모두 아직 개발 중이며 아직 상용화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개발을 더 해야 된다라고 미래의 낙관적인 그 믿음만 기다리게 하는데 이 또한 잘못된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미래에 더 기후변화가 나빠지기 전에 지금 먼저 그 미래에 대비하는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이 더 좋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현재는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그런 기술들이 진짜 현실에서도 활발하게 연구되고 또 실용화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풍요로움을 주신다고 하신 게 맞나요? 아니요? 편리함을 주신다고 얘기하시지 않으셨나요? 과학기술의 발전은 보다 효과적으로 환경 친화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후진국이나 개도국에게는 재생에너지, 우주공학 기술이던 어렵고 선진국이 지원하기로 한 지원금 외에는 후진국에는 줄 수 있는 과학기술이 없나요? 네. 그래서 그런 한계점들이 있어서 현재는 녹색 기후 기금,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후진국들에게 그런 기술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그런 기금도 대주는 그런 협력 단체도 있습니다. 혹시 최근 자료를 못 보신 것 같은데 유엔 당사국 총회에서 이 개도국의 지원에 대해서 아무 말 없이 그냥 논란만 있었던 채로 1,000억 달러 지원을 안 하기로 한 것이 판결이 났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최근 자료를 못 보신 것 같은데요. 유엔 당사국 총회 25회차에서 이 개도국에 지원을 한다는 그 1,000억 달러 지원을 한다는 이 사업에 대해서 아무 말 없이 밍밍하게 끝냈다는 결과가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개도국에는 지원을 못 한다는 것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은 물론 그런 그 발표도 있었지만 그래서 선진국들이 지금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하루빨리 그런 전 지구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런 후진국들에게도 그런 기술의 나눔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나눔을 기부한 사례가 있습니까? 네,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그 녹색 기후 기금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식량난은 왜 지구의 절반은 기아에 굶주리는가에 보면 다국적 곡물 기업 때문에 아프리카와 같은 나라가 굶주리고 있다고 하는데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거대 다국적 기업의 횡포를 막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맞지 않나요? 네, 아까 많이 농사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탕수수와 옥수수 재배를 동결을 하였고 그리고 네. 해양 생물을 잠시만요. 예, 아쉽지만은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발제하고 찬성 측에서 반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 측 제1발제자 준비되셨습니까? 잠시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대팀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세영입니다. 주장에 앞서 제1발제의 보충을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팀이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면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IPCC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산업화 이후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온실가스만 해결한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인간이 바뀌지 않는다면 악순환만 반복되실 것입니다. 행동이 바뀌려면 인간의 의식이 바뀌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기후변화 문제가 주는 피해는 심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간이 만들어낸 온실가스 때문이며 자연을 무분별하게 이용하기 위해 환경을 파괴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 방법은 전지구적 협력과 노력입니다. 교과서 사회 210쪽에 국제사회의 모습과 공존을 위한 노력도 나와 있는데 최근 사례를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메릴랜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한 해 열대우림은 방글라데시 국가의 면적보다 더 많이 파괴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구촌 곳곳에서 나무 심기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상도서 환경과 생태 이야기 200쪽에는 숲을 지키는 환경단체와 생태 공동체가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에 따르면 아마존에서 숲이 사라진 곳은 65%가 방목장으로 쓰이고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개인들은 육류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두 번째, 이상기후를 막으려면 국가는 저탄소 친환경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환경오염 행위와 제품에 부과하는 탄소세를 근거로 들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탄소세 도입이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20년 4월 27일 YTN 기사에 따르면 독일, 영국, 스웨덴은 약 30%가량 온실가스 배출을 줄였고 특히 스웨덴은 78%의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고 합니다. 탄소세로 마련된 돈은 저탄소 기술 개발에 필요한 발전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국제기후변화협약은 강화해야 합니다. 각 국가별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없고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협약이 시작되었고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왜 기후변화가 문제일까? 134쪽에는 기후변화 협약이 도입되면서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산업이 위축하고 탄소를 줄이는 것이 경쟁력을 좌우하게 되었습니다. IPCC는 세계 기상기구 WMO와 UN 환경계획이 1988년 공동 설립한 국제기구로 기후변화에 관한 평가 보고서 제출을 맡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도국 이행 지원을 위한 선진국의 재원 기술, 역량 재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팀께서 가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별로 많지 않아서 괜찮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전 세계에서 도시에 살고 있는 인구가 67%라고 합니다. 이런 거대한 수치가 말해주듯이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도시에 살기 때문에 온실가스 양이 절대 적지 않으면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분 55초 발언하였습니다. 다음은 찬성 측의 교차 질의 및 반론, 그리고 재반론이 있겠습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누가 먼저 시작하시겠습니까? 네, 고인숙 토론자님 시작하십시오. 아까 전에 과학기술이 계속해서 원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학기술이 기후변화의 원인이라 해서 이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토론자님.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여태 말씀해왔듯이 바로 원인은 인간의 활동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IPCC의 보고서에도 산업화는 인간 활동에 따른 이상기후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과학기술로 원인을 두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그 온실가스를 줄인다고 해서 과연 지구온난화가 해결이 될까라는 의문을 던지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온실가스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구온난화의 완전히 원인이 되는 대기 중의 가스 형태의 물질을 말하는데 온실가스를 아예 없애면 그 지구온난화를 아예 없앤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 저희도 그렇게 바로 없어지면 좋겠지만 현재 1970년부터 상대팀께서는 신재생 에너지가 개발되었고 굉장히 오랜 시간 개발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 생각하여 정책 등을 강화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아까 전에 신재생 에너지로 인해서 온실가스를 줄였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하지만 지금 효과적이라고- 상대팀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완벽히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저 질문하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우선 발제 잘 들었습니다. 아까 토론자님께서 탄소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톤당 4만 원에 거래되면 굉장히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뜻은 후진국의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들이 많이 이제 발달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기업들만 더욱 커지는 그런 안 좋은 현상들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의 예시를 들자면 스위스는 환경보호법 제2조 오염자 비용 부담의 원칙. 흥미로운 것은 징수한 환경 부담금을 스위스 거주자 모두에게 n분의 1로 나누어 다시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환경 부담금 수입을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배분한다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고 이는 국민들에게 최대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는 노력입니다. 네, 이다현 토론자님. 아까 첫 번째 주장의 근거에 나무 심기라는 근거를 드셨는데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것보다 인공광합성 같은 기술로 빠른 시간 안에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전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저희 층에서는 인공 광합성을 하셨을 때 일어나는 생태계에 대한 피해를 아직 잘 모르고 이 또한 아직 상용화가 많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검증되고 생태계에도 지장이 없는 나무 소비가 더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업이나 공장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가 전체 이산화탄소의 70%나 차지한다고 환경부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뜻은 개인의 노력보다는 국가나 기업들이 오히려 그런 기술들을 발달을 해서 그런 이산화탄소를 더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탄소세를 얘기 드린 거고, 이 탄소세로는 그렇게 많은 환경 오염을 하는 기업들에게 이 세금을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더 옳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히려 탄소세를 부과하면 계속해서 토론자님께서 말씀하신 또 정의랑 맞지 않는 게 원인을 없앤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탄소세를 계속해서 부과하면 탄소를 아예 배출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탄소세의 정의는 이것입니다. 탄소세가 점점 없어지는 것이 이 탄소세의 바로 주 목적인데요. 그 말은 즉슨 이 화석 연료가 완벽히 사라지고, 그렇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탄소세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스웨덴에 대해서 성장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스웨덴은 성장률이 78%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잠시만요. 네, 맞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가 어디에 출처인지 궁금할 뿐더러, 아까 전에 다시 질문을 해드리자면 2017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 원인 분석에서는 전체의 86.8% 중 16%뿐이 가정에서, 그러니까 즉 시민들이 해결할 수 있는 온실가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86%하고 86% 정도는 오히려 국가나 아니면 산업 그리고 에너지 발전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스웨덴의 78% 경제 성장에 대한 근거는 2020년 4월 27일 YTN 기사에 나와 있고요. 또한 시민들의 배출량이 적다고 해서 인식이 바뀌지 않아도 된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 일이 다시 악순환되지 않으려면 모두가 전 지구적인 협력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과 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거기까지 탄소세를 듣도록 부과해서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저희가 잠시만요. 예, 아쉽지만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둘째 마당이 끝났습니다. 전략협의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2분 후에 뵙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최종 발언을 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찬성 측부터 최종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예, 시간은 2분입니다. 시작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논제에 대해서 찬성팀 최종 변론을 맡은 이다연입니다. 반대팀에서는 과학기술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논제에 대해서 첫째, 기후변화의 본질은 인간의 욕심이며 과학기술은 불확실하다. 둘째, 기후변화의 해결 방법은 전 지구적이다와 같이 주장하셨습니다. 상대팀이 제기한 자원을 절약하고 에너지를 아끼려는 사람들의 실천의식이 중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희 팀도 수용합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을 이용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탄소를 감축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팀의 주장입니다. 과학기술은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하고 기후변화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절하거나 감축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래의 중학교 1학년 사회교과서 120쪽에 명시되어 있듯이 과학기술의 힘으로 에너지 효율을 더 높이고 신재생 에너지 실용화에 더욱 주력하여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것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과학기술은 이산화탄소 재활용 저감 기술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게 하며 대상도서 10대와 통하는 환경과 생태 이야기 182쪽에 지금 나부터 실천하기의 사례처럼 보다 효과적으로 환경 친화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술의 목표가 인간의 풍요와 편리였다면 앞으로의 과학기술은 생태계를 복원하고 지속가능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기술이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인간의 이기심을 반성하고 기후변화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 인류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저탄소 과학기술 발전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종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측 최종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시작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대편 최종 발언을 맡은 오준서입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 찬성팀은 다양한 부작용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학기술의 가능성과 과학기술이 얼마나 인간에게 준 혜택이 많았는지, 얼마나 문명을 발전시켰는지를 미처 알지 못했는데 좀 더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게 되어서 오늘 뜻깊었습니다. 환경과 생태 이야기 200쪽에서 일생에 4,500만 붓 나무를 심은 앙가리 마타이를 보더라도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상대팀께서 탄소 자원화, 하베스팅 에너지 같은 경우에서 계속 개발하고 있다는 미래의 얘기를 하셔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반대팀과 찬성팀이 부딪혔던 쟁점은 두 가지가 있었고 이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용어 정의를 하자면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팀은 과학기술이 태양광에서 봤듯이 부작용을 예상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다고 바라보았고 실제 사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쟁점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주목받는 과학기술이 신재생 에너지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부딪혔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같은 저탄소 기술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수소는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지 않으며 가공할 때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음을 모르신 것 같습니다. 또한 지역적 한계가 있으며 완전히 대체할 수 없습니다. 또 모든 기술에는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를 일으킨 선진국은 돈이 있지만 기후변화에 전혀 책임이 없는 아프리카는 돈이 없습니다. 또한 인식과 과학기술의 관계에서 부딪혔습니다. 저희 팀은 기후변화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새로운 과학기술에 대한 낙관적 믿음이 결국 개인의 노력과 행동을 지체하게 만든다고 말했지만 책임팀은 인식이 부족하거나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과학기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희는 과학을 손에 들고 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그동안 지구에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잘못을 빌고 아픈 지구를 도와줘야 합니다. 이상으로 최종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울충암중학교와 군포 부곡중학교 토론이 이제 모두 끝났는데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종 결승전이라서 좀 긴장되긴 했지만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심사위원 선생님들께서 점수를 집계하는 동안 각 팀별로 팀장님께서 대표로 오늘 토론했던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측 팀에서 먼저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번 토론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떨리고 같이 이제 공부하고 준비해오는 과정 속에서 엄청 힘들고 했는데 일단 여기까지 올라온 저희 팀한테 너무 대견스럽다고 말해주고 싶고 이렇게 코로나같이 힘든 상황에서 다 같이 이런 줌으로 같이 토론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신기한 일이라 하고 전 세계에서도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모두가 줌으로 열심히 토론을 한 것 같아서 굉장히 재밌고 즐겁게 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대팀 모두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찬성팀 팀장님께서 소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밌었던 토론 같고 결승전까지 올라와서 정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나오고 싶고 그리고 더 열심히 하고 싶고 정말 뜻깊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찬성팀 모두에게 박수 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심사 결과는 잠시 후에 고등학교 결승전 시작할 때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토론대회가 모두 끝난 다음에 독서샘물결 홈페이지에도 탑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육적이고 행복한 독서 토론 진행을 했습니다. 협조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상으로 교육부, 문체부, 환경부 등이 후원하고 사단법인 전국 독서샘물결이 주최한 제19회 대한민국 독서대회 중학교 대항결선 단체전
결승전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독서교육으로 대한민국을 살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단법인 전국 독서 샘물결 모임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